자, 대답이 없으면 대면 강의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럼 뭐 하는 건 좋은데 집중이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예, 대부분의 학생은 집중을 잘합니다. 이제 몇몇 학생이 지금 자, 어쨌든 공학 수학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4학년까지 아주 기초가 되는 과목이고 공학 수학을 잘 이제 준비가 돼 있으면 2학년, 3학년 전공 과목 하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1학년이지만 1학년 때 이제 많이 놀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1학년 2학기 되면 이제 예전만큼 수업에 집중을 안 하는 게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업 시간에만이라도 집중을 잘 해주면 나중에 분량이 많거나 이런 불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집중 바짝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굉장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나요? 지금부터는 필요하면 이름을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대답을 안 하면 결석으로 하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질문이 없으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렬은 우리가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푸는 용도로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미지수를 찾는 이러한 형태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row operation이라는 걸 했습니다. row operation.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죠. row operation에 첫 번째는 i번째 열에 대해서 상수 c를 곱한 식이 되겠고, 그래도 이제 c를 곱하더라도 그 방정식의 식은 변하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ij는 i와 j번째를 위치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i번째 c를 곱하고 j번째 열과 더하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row operation 한다는 뜻은 이제 여기에 있는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 값이 이제 1로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지면 자, R12 요 두 개 이제 바꾼 거죠. 바꾸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를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R 두 번째가 하고 이제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없어지고, 자, 마찬가지 요 식에서 첫 번째 마이너스 5를 해주고 이제 세 번째 식과 더해주면 두 개 앞에 식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것을 1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1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R2를 2분의 1을 연산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개에 이제 마이너스 2를 취해주고 여기 이제 항을 또 없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식에서 이제 이 두 개 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항을 없앤 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해보면 마지막에 이제 x3의 값을 찾을 수 있고, x3 값을 아니까 여기 x2,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x1,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역대입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미지의 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augmented matrix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과 그 다음에 non-homogeneous equation의 식을 이용해서 이 매트릭스의 row operation을 취하면 이제 우리가 미지의 연립 방정식을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ow operation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과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row 트라이앵글 매트리스의 파트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고, 자, 그 다음에 다이고날 형태로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이고날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 단계가 더 나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그먼티드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되는 거는 형태가 이제 우리가 해가 없는 경우, 자, 그렇게 해를 분류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미네이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구하고 쭉 연산을 취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해가 나왔다 하면 이제 x3는 이제 5, 뭐 이와 같이 이제 앞에서 구한 해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까지 해주면 위에 이제 요 파트까지 다 0이 되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x의 값을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인데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로가 모두 0이 되는 그렇게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지의 개수는 3개인데 조건 3개가 있죠. 근데 한 개의 조건이 완전히 이제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건 2개 조건이 완화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를 취하게 되고 다른 해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onsistent, inconsistent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consistent는 해가 존재하는 경우, 자, inconsistent는 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6은 0이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도 보면 미지의 개수는 2개인데 조건이 이제 3개가 있는 이런 형태가 돼서 조건이 더 강화돼서 이걸 만족한 해가 없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응용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이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트리비얼 솔루션과 논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다 했습니다. 트리비얼 솔루션은 우리가 AX는 0,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고, 이게 0이 되려 그러면 이걸 우리가 X를 찾는 건데 X 이퀄 0은 당연히 해가 되겠죠. 그걸 우리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X가 0이 아닌 상황에서 이게 0이 됐다. 자, 그런 경우를 우리는 논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제 그러면 non trivial solution을 가지느냐? 자, 그러면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의 개수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조건이 더 완화된, 자, 요와 같은 경우에 non trivial solution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호모지니스 해에 대해서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고 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해가 나오죠. 그래서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non trivial solution을 가지고 물론 트리비얼 솔루션도 가집니다. non trivial solution을 가질 때는 무수히 많은 이러한 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적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지의 개수를 찾는 해가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분리를 하면 나중에 이제 AX는 0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호모지니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AX는 B 이렇게 있으면 이제 non homogeneou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도 마찬가지 두 개의 화학 정수 XY, X1에서 4까지를 우리가 항등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여기에 있는 개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X는 B, non homogeneous 같은 경우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를 합쳐서 쓸 수가 있고, 자, 이것을 이제 non trivial 솔루션을 가지는 경우는 이제 AX는 B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 자, 그 다음에 B가 0인 경우는 homogeneous equation의 해를 가지는, 자, 그런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의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펀더멘탈 셋을 가지는 어떤 집합에 대해서 세 개의 이 해가 된다 그러면 합을 해도 역시 해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형 결합이죠. 선형 결합으로 또 반드시 해가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미지수보다 더 많은 방정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제약이 많은 거죠. overdetermin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로의
이 개수가 많은 경우, 언더디터민은 이제 옆으로 제약 조건이 적은 겁니다. 그때는 대개는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했고, 오늘은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AX는 B라는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푸는 형태에서, 자, 어떨 때 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존재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해가 존재하는지 이제 그렇게 살펴보고, 요거는 non homogeneous equation이고 homogeneous equation도 마찬가지, 어떨 때 이렇게 조건을 갖추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랭크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트릭스의 랭크. 자, 랭크는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랭크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 by 1 n 행렬을 다음과 같이, 행렬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수의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우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이제 돼 있는 걸 행벡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와 같이 m 개의 행벡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음과 같이 칼럼으로 이루어진 칼럼 벡터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로우 벡터는 우리가 조건에 해당되는 게 되겠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벡터를 만든 게 이제 칼럼 벡터, 열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벡터는 1차 독립이거나 1차 종속인 벡터 집합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랭크라는 건 뭐냐? 자, A 행렬에 대해서 n by n의 A 행렬에 대해서 랭크는 한국말로 이제 우리는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수에서 A 행렬의 1차 독립인 로우 벡터의 최대 개수를 우리는 랭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A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m 개의 로우가 있습니다. 자, 요게 각각의 U1에서부터 UM까지 있죠. 이 벡터가 서로 1차 독립인 개수가 바로 최대 개수가 로우 벡터의 랭크가 되겠습니다. 만약 2차 행렬에 대해서 두 개가 서로 독립인 게 두 개가 있으면 랭크는 2가 되겠죠. 그러면 행렬의 매트릭스 개수 디멘전의 최대가 되겠고, 독립적인 벡터 개수가 바로 랭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3x4 행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로우가 3개가 있겠죠. 그러면 랭크는 최대 3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개가 있는데 3개의 벡터를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거를 4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2분의 1,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빼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은 우리가 제로가 되나요? 4배 4 마이너스 1 하면 이제 3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U1과 U2, U3 해서 조합을 해서 0이 되는 어떤 개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종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종속이 된다는 얘기는 U1과 U2는 1차 독립이 되지만 U3는 U1과 U2의 조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행렬의 랭크는 2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뜻 봐서는 우리가 이게 랭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로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랭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우 스페이스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로우 벡터 U1, U2, U3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4개의 배열을 가지고 벡터 3개가 이루어진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로우 벡터 3개에 있어서, 자, U1, U2, U3를 스팬, 즉 3개를 선형 결합해서 C1의 U1 더하기 C2의 U2 더하기 C3의 U3, 자, 이렇게 이제 선형 결합했는 임의의 모든 스칼라 C1, C2, C3로 만들어지는 집합을 우리는 스팬이라고 했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스페이스를 우리는 집합을 R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3개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러한 공간을 우리는 로 스페이스 행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스페이스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U1, U2, U3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벡터의 모든 집합, 그게 이제 로우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U1, U2는 1차 독립이고, 그래서 이제 U1, U2만 가지고 이제 모든 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랭크가 2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U3는 U1과 U2의 선형 결합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형 종속인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로 에첼런 폼으로 B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 스페이스 A와 로 스페이스 B가 같게 되는, 자, 그것을 우리는 랭크라 하고, 자, 우리가 로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A가 B로 바뀌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 B를 가지고 로 오퍼레이션 해서 랭크를 테스트하면, 자, 이 랭크가 바로 A의 랭크하고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행렬의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랭크를 테스트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다음과 같은 3x4 앞에 행렬 주어졌죠. 자, 여기서 로 오퍼레이션 하면 여기를 이제 각각 소구를 합니다. 소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항들을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소구를 하겠죠. 그래서 소구를 하게 되면 여기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머지 항이 다 0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차 독립인 벡터, 자, 요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로 벡터가 두 개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한 개는 0이 됐기 때문에 랭크는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1차 독립인 로 벡터의 개수를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랭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로 1차 독립인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되겠죠. 자, 1로 만들고 로 오퍼레이션을 쭉 취하면 다음과 같이 111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3개의 서로 1차 독립인 벡터가 3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랭크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풀고자 하는 것은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X는 B의 선형 연립 방정식을 어그먼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제약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 조건이 많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non homogeneous equation에 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augmented matrix를 만든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row operation을 한 개씩 이제 취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다음과 같은 A와 B가 B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매트릭스의 랭크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행렬만 가지고 row operation을 취하면 어떻게 되면 랭크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랭크가 서로 크기가 다르죠. 만약에 이게 같으면 우리가 컨시스턴트, 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랭크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조건에 의해서 제약 조건이 더 많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inconsistent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consistent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consistent 같은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n-homogeneous equat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랭크를 테스트할 때 augmented matrix와 그냥 A의 homogeneous equation의 랭크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해의 존재 유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onsistent 같은 경우, consistency를 가질 때는 랭크, augmented 된 매트릭스의 랭크와 A 매트릭스의 랭크를 비교해서 이제 같을 때 우리는 consistent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해가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먼저 augmented 매트릭스를 가지고 row operation을 취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이제 소거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소거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의 결과가 지금 보면 두 개의 벡터 같은 경우입니다. 자, 요것만 보면 두 개 이제 종속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한 개는 없어지고 랭크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의
A, B 오그먼트된 랭크는 우리가 2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A를 오퍼레이션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오퍼레이션. 자, A의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여기는 나와 있네요. 어쨌든 A의 랭크를 우리가 가져보면 똑같이 이제 랭크가 2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랭크가 같게 되죠. 그때는 해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존재할 때는 근데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미지수가 3개인데 랭크가 2개만 있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매개 변수에서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연산을 일일이 어떻게 하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자, 로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랭크 개념만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쓰이는지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랭크는 행렬 A의 로 벡터에 대한 독립인 벡터의 개수를 우리는 랭크라고 한다. 선형 독립인 벡터의 개수. 자,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컨시스턴트 개념은 우리가 랭크 A, B로 만들어진 것과 A의 랭크가 같을 때 우리는 우리가 컨시스턴트 해를 가진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랭크 A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X는 B에 대해서 랭크 A를 R이라 하면 자, 우리가 미지의 개수가 이제 n개죠. 지금 구하는 게 n개에서 랭크 A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매개 변수가 됩니다. 자, 즉 여기서 살펴보면 자, 다음과 같은 연립 방정식에서 오버트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로 오퍼레이션을 취했죠. 자, 쭉 취한 다음에 보니까 랭크가 2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랭크 A, B 확장했는 것도 2고 랭크 A도 우리가 2가 되겠죠. 당연히. 자, 2가 됐는데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컨시스턴트 하고, 자, 컨시스트 하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n-r 하면 우리가 1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이 매개 변수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AX는 B에 대해서 우리가 랭크를 테스트해서 요 연립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특성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를 구하는 거는 요 x가 뭐다, 해를 구하는 거는 나중에 로 오퍼레이션 해보면 됩니다. 자, 해를 구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제 x2는 마이너스 x3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x3를 t라고 놓죠. 그러면 x2는 t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로 나타나고 x1도 마찬가지 매개 변수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t의 변화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거다. 앞에서 로 오퍼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살펴보고, 자, 어떨 때 그러면 랭크 개념을 가지고 해가 어떻게 무수히 이렇게 많이 존재하게 되는지를 특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랭크의 특성으로. 이해가 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AX는 0, 요거는 이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이라고, AX는 B는 non homogeneous 이퀘이션입니다. 자,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의 해부터 살펴보면, 자, 이게 두 개 곱해서 0이 되려 그러면 x가 먼저 x가 0이 되면 0이 당연히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는 트리비얼 솔루션, 당연히 생기는 해라고 했습니다. 자, x가 0이 되거나, 자, 두 개 곱했는데 만약에 x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는 a가 0이 돼야 되죠. 자, a는 행렬입니다. a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0행렬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떨 때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어떨 때 이런 걸 가지냐면 A의 행렬의 우리가 최대 랭크 크기가 이제 n이 되면 이제 0이 아니라, 자, n이 아니고 이제 로 벡터가 이제 원래 요게 이제 n이라 하겠습니다. n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 n은 이제 우리가 x의 개수고 여기 m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m이 만약에 n하고 같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하는 식하고 그 다음에 조건하고 같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랭크가 n이 되면, 자, 이게 정방행렬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x = 0, 유일한 요 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랭크는 우리가 풀 랭크를 가집니다. n의 랭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x = 0 이외에는 해가 없습니다. 나머지 어떤 조합으로 해서 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1차 독립인 A의 랭크가 n이 됐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던 게 AX는 0일 때는 항상 해를 가지는데, 자, X가 0인 유일한 해를 가지거나, 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떠냐? 자, 요게 M이 조건이 덜 까다롭다는 겁니다. 자, 미지의 개수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우면 매개 변수가 발생하게 돼서 무수히 많은 무한의 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랭크 A가 M보다 작게 되는 때는 무수히 많은, 자, 요 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게 이제 디터미넌트 개념도 나옵니다. 자, 독립적인 벡터가 종속적인 게 있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 돼요. 행렬이 디터미넌트 나중에 배우면, 어쨌든 지금은 디터미넌트 개념 전에 행렬의 개수, 랭크를 이용해서 선형 독립인 벡터가 n개보다 작게 되면, 자, 매개 변수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한개 해를, 그래서 이제 AX는 0은 항상 해를 가집니다. 그때 x = 0을 가지거나 아니면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해됐습니까? 이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의 경우, 자, 두 개의 곱이 0인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에요. 둘 중에 한 개죠.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A가 0이다는 의미는 종속이 된 벡터가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랭크가 n보다 작게 되는, 또는 요게 0이거나 둘 중에서, 그래서 항상 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non homogeneous equation의 그 경우, 자, 여기서 오른쪽에 B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해를 가질 때는 언제 가지냐 하냐면 오그먼트 매트릭스와 A의 랭크가 같을 때 해를 가진다 했습니다. 자, 이때는 마찬가지, 해를 가질 때는 유일한 해를 가지거나, 자, 단 한 개의 해를 가질 때입니다. 자, 그러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경우, 자,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무수히 한 개 또는 무수히 많은. 자, 해를 가질 때는 한 개 가지거나 뭐 두 개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개 가지거나 무수히 많은 그런 경우를 가지고, 해가 없을 때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랭크 오그먼트 된 행렬의 랭크와 A의 랭크가 작을 때 이제 해가 없게 되는, 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그먼트 된 매트릭스의 랭크를 먼저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 A의 랭크를 테스트한 다음에 이게 같은지를 보고, 같으면 해를 가지고, 이제 가질 때 이게 A의 랭크가 n 미지수의 개수보다 같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유일한 해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스칼라라 그러면 AX는 B 이렇게 해서 X는 A분의 B,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행렬 같은 경우는 이게 역수를 못 구하죠. 그래서 n을 가진 경우는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A의 인버스, 자, 이렇게 역수, 행렬의 역수를 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역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제 랭크가 같지만 무수히 많은 매개 변수가 있어서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겠고,
자, 그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서로 종속, 랭크가 개수가 부족하게 되겠죠. A가 그렇게 됐을 때는 자,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랭크가 A의 랭크보다 작은 경우, 자, 그럴 때는 해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자, 호모지니스는 해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해를 가지고 요 셋이 여기에 자, 요 해당되는 두 가지 경우가 되고, 자, 그래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넌 호모지니스에 대해서는 두 개의 랭크를 테스트해서 작으면 해가 없는 경우는 요때가 유일하게 해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행렬 A의 칼럼과 랭크를 우리가 테스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A가 가질 수 있는 열의 최대 개수, 바로 칼럼의 개수입니다. 선형 독립인 거. 그 다음에 행렬 A가 가질 수 있는 독립행의 최대 개수. 자,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랭크를 테스트해 보면 칼럼과 로가 차수가 이제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행렬 A의 차수하고 칼럼의 차수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의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라 했습니다. 그러면 AIJ를 바꾸는 거죠. JI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전치 행렬이라 했고, 자, 이것을 바꾼 다음에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고 나면 자, 다음과 같은 선형 독립인 벡터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랭크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개짜리 칼럼에 독립된 벡터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면 이제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로 오퍼레이션 취해서 로 벡터의 선형 독립인 경우를 우리가 체크해도 마찬가지 랭크를 우리가 똑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벡터하고 그다음에 이 두 벡터 선형 독립이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가 지금 보면은 선형 곱하기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3개가 이제 요거는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독립이고 요거는 유추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랭크는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랭크라는 개념, 랭크 A하고 랭크 A 트랜스포즈의 랭크하고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행의 최대 개수가 랭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랭크를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입니다. 디터미넌트는 행렬 시기를 하고, 자, 앞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행렬이 주어졌을 때, 자,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행렬을 쓰고 이렇게 이제 선을 두 개 끄면 이게 디터미넌트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행렬을 쓰고 선을 두 개 하면 이걸 A의 디터미넌트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x1, 2x2,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부터 먼저 차례차례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일반화된 형태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디터미넌트는 앞에서 이제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최적을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되는 오퍼레이터였습니다. 자, A의 디터미넌트는 이게 우리가 선을 두 개 써서 디터미넌트라고 표시를 하고, 자, A-5의 디터미넌트를 구하시오 하면 이제 선을 취하고 요거의 이제 디터미넌트는 여기 안에 숫자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면 디터미넌트가 되겠습니다. 요때 이제 절대값이 기호가 아닙니다. 요때는. 그래서 혼돈되기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디터미넌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행렬이 만약에 3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디터미넌트 A는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이면 디터미넌트 A는 마이너스 3. 자, 2x2 행렬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 다음과 같이 있으면,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곱한 것은 더해주고 A11, A22. 자, 그다음 반대 있는 것은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연산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다음과 같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시오면 6, 9 그 다음 빼기 15 해서 마이너스 해주면 69라는 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의미는 어쨌든 우리가 최적이나 면적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자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 정의는 일단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11, A22, A3 자 요걸 곱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뭐냐면 1, 2, 2, 3 그 다음에 3, 1 자 요렇게 곱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요렇게 이제 곱해지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방향의 사선은 다음과 같이 3개가 더해지고 자 반대쪽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걸 3개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행렬 그 다음에 A11 여기죠. A11에 3개 항 그 다음에 뒤에 항 3개 해서 디터미넌트 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앞에 3개 더하고 뒤에 있는 곱을 3개를 빼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자 요걸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해보면 자 A11을 포함하고 있는 걸 일단은 빼보면 A11 자, 첫 번째 로우를 정합니다. A11부터 정하면 자 나머지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를 제외한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되겠죠. A22 요래 곱한 거. 자 1, 2를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로우와 칼럼을 제외한 자, 요 행렬을 가지고 디터미넌트 구하죠.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니까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A12의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13를 뽑아내면 이제 디터미넌트가 다음과 같이 뽑아지겠습니다. 그래서 3x3짜리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다음과 같이 한 개의 로우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 자, 이 행렬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코팩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문자 C11이라 합니다. C11은 첫 번째 로와 첫 번째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디터미넌트. 이것을 우리는 코팩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C12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의 팩터를 디터미넌트. 여기에서 이제 홀수 번째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줍니다. 자, C13는 다음과 같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코팩터를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표시를 하면 A11 그 다음에 코팩터 C11 그 다음에 A12 C12 그 다음에 A13 C13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서로 같은 형태로 쭉 표현이 되는 코팩터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면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홀수 짝수로 바뀌는 거고 여기 만들어지는 행렬식을 우리는 마이너 소행렬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합이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코팩터는. 그래서 이제 1, 1 같은 경우는 이제 짝수, 2, 2도 짝수, 그 다음에 1, 3 짝수, 그 다음에 1, 2는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에 있는 항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고 나머지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코팩터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써 있는 걸 다시 부호를 가지고 표시를 하면 이제 앞에 있는 식대로 A12, C12, A22, C22, 그다음에 A32, C3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기준을 잡았나요? 1, 2, 2, 2 요거죠. 자, 1, 2 자, 요거 1, 2, 2, 2, 3, 2. 자, 요거죠. 안 지워지네. 자, 여기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자, 2, 그 다음에 C, 1, 2, 1, 1. 자, 1, 1. 그 다음에 6, C, 6,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C21 플러스 1에 C3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도 있고, 자, 지금 보기에는 다음 같은 걸 기준을 잡았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C11, 여기 디터미넌트, 그 다음 플러스 4, 자, 디터미넌트,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을 기준으로 여기 디터미넌트 플러스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다음과 같은 여인수 코팩타를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있는 2, 그 다음에 4, 7를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코팩타를 각각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수를 구할 수 있고, 자, 0을 포함하면 우리가 계산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을 가지고 여기 보면 두 번째 행이 0이죠. 그러면 6하고 C21 요걸 잡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0이 마이너스 0이 되겠죠. 0이니까 요거는 계산을 안 해도 되고 3을 이용하면 3C 23.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만 계산해 주면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디터미넌트에서 두 개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행렬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0이 여기에 보면 두 개나 0이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요거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디터미넌트를 해주고 요거는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7 곱하기 디터미넌트 계산해주면 쉽게 이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호를 확장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행에 대해서 코팩타 전개하면 이제 쭉 이와 같이 이제 같은 숫자를 가지고 코팩타를 나타낼 수 있고, 제2열에 대해서 코팩타를 나타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호 변동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일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쭉 변동되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로 가려면 제일 쉬운 게 이제 사행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제일 쉽겠죠. 자, 0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4x4는 이제 원래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잡으면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에다가 해주고, 그다음 마이너스 4에서는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C41 버퍼. 그래, 여기 있는 거는 또 마찬가지 요 하나를 잡아서 쉽게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주고, 자, 여기는 요걸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구하는 게 다음과 같이 자, 0, 2, 3 요거를 잡아서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고, C44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로우를 잡았죠.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각각 구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 디터미넌트는 C41 그 다음에 C44 해서 쉽게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매트랩에 활용한다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매트릭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매트랩을 키우면, 자, 행렬은 대갈로를 치면 되겠습니다. 5, 6, 5, 1, 2, 4. 그 다음에 다음 열은 이제 세미콜론을 치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2, 3 세미콜론, 그다음 1, 1, 6, 1 세미콜론, 1, 0, 0 마이너스 4. 자, 해주면 이제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마찬가지 이제 디터미넌트 A 이렇게 해주면 이제 34 이제 결과가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고, 랭크도 마찬가지 이제
랭크 A 하면 랭크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독립이 서로 이제 4개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학적 툴을 이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디터미넌트를 더 쉽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요 파트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행렬을 쓴 거죠. 행렬 썼는 거에 여기 있는 파트를 그대로 이제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n 디멘전이면 n-1을 여기다 추가적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곱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사선으로 이렇게 곱한 것은 디멘전 개수 n개만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곱한 걸 더하고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것은 이렇게 3개 곱했는 걸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다시 정의에 따라서 써준 겁니다. 4x4 행렬 마찬가지 4개를 쓰고 또 3개짜리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행렬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랭크와 자,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의가 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최종적으로 하려는 것은 이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x는 a의 인버스 곱하기 b. 자, 했는데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겁니다. 역행렬을 구하려면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또 알아야 되고 거기서 정의를 했죠. 자, 이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디터미넌트에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n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 자,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포즈 취하더라도 디터미넌트는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자, 다음과 같은 행렬에서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행렬이 되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가면 AD-BC. 자, 마찬가지 트랜스포즈도 AD-BC. 자, 그래서 이게 순서를 바뀌더라도 디터미넌트는 바뀌지 않겠죠. 자, 행과 열을 이렇게 바꾸더라도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이 행이나 열이 같다고 하면 자, 예를 들면 이제 3x3짜리에서 011, 100 밑에 똑같은 게 011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022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 개가 같은 형태의 행렬이 있으면 이 선형 종속이죠. 이렇게 그런 경우는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자, 1차 독립의 개수가 n/n 행렬에 대해서 랭크 개수가 원래 디멘전보다 작게 되면 디터미넌트는 0이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행렬을 한번 주어 보면 자, 코팩타를 우리가 취할 때 자, 앞에서 이제 6, 4, 9를 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코팩타를 가지고 이제 6 더하기 코팩타 C11 더하기 4의 C21 더하기 9의 C31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보면 같기 때문에 얘의 디터미넌트 다 0이 되죠. 코팩타를 구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0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서로 종속적인 벡터가 포함이 되면 디터미넌트는 0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한 개 행 또는 열이 있으면 그것도 또한 디터미넌트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두 0이다. 자, 그렇게 되면 종속인 게 한 개라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0. 이것도 마찬가지 디터미넌트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를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순서를 바꾸면 자, i와 j를 바꾸게 되면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순서가 바뀌면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로우의 컨스턴트 r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자, 거기에 k가 디터미넌트에 k가 곱한 거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한 행과 한 열에 우리가 k를 곱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되겠죠. 디터미넌트 b는
자, 한 행에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정의한 정의에 따라서 k를 모두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펙타 정의에서 k를 모두 묶어낼 수 있고, 따라서 k가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행렬에서 이제 요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디터미넌트는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요것도 2를 밖으로 뽑아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AD-BC 하면 앞에 있는 곱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식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보면 2를 앞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앞에서 구하면 두 개가 이제 선형 종속이 되겠죠. 종속이 있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행렬의 곱에서 디터미넌트 구하면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A, B 행렬이 있을 때 곱한 결과의 디터미넌트는 자, 마이너스 24가 되고,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구해도 같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면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디터미넌트는 만약에 이제 앞에서 로 오퍼레이션 중에 곱하고 더하는 연산을 취하죠. 그렇게 하더라도 요거의 디터미넌트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줄에서 이제 마이너스 3 곱하고 R3 더해서 이제 요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연산을 취하고 나면 B의 디터미넌트와 A의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개념이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인버스를 구할 때, A의 인버스를 구할 때 쉽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시면 위에 게 이제 모두 0입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요 대각 행렬에 있는 것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것만 해주면 코펙타를 이용해서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각에 있는 항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 4x4짜리라서 어렵지만 이게 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아고널로 나타난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이 3개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삼각 행렬로 변환해서 행렬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디터미넌트는 구하려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해도 되겠지만 로 오퍼레이션을 먼저 취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2분의 1을 취하고, 그러면 2가 앞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R1번과 3번을 바꿉니다. 자, 체인지 하면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것에 첫 번째 4를 하고 요 부분을 없애려고 하겠죠. 없애고 나면 디터미넌트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없애야 되겠죠. 6을 취하면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없애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를 곱한 다음에 없애고 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퍼 트라이앵글러고 디터미넌트는 다음과 같이 1, 5, 1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해서 디터미넌트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로 오퍼레이션을 잘 하면, 자, 오퍼레이션을 잘 취하면 랭크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디터미넌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몇 가지 특징,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랭크의 개념과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코펙타의 특징 중에, 자, 만약에 원래는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AI 그 다음에 1에서 곱하기 CI1 똑같았죠,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쭉 더하면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A에. 근데 이 I와 여기에 있는 게 서로 다른 걸 썼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걸 써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0이 됩니다. 이게 aij에서 자 칼럼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이 코팩타 정의 자체가 여기에 있는 같은 숫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형 종속이 돼 버립니다. C의 개념이.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면 예를 들면 3개짜리에서 자 다음과 같은 A11, A12, A13 자 그다음에 A31, A32, A33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첫 번째를 가지고 순서를 나열하면 코팩터도 마찬가지 C11 그 다음에 C12, C13로 계산을 해야지 디터미넌트가 되죠. 자 그게 대신에 서로 다른 C31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A를 곱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숫자가 코팩터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연산을 하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증명은 이렇게 해놨죠. 자, B가 A의 행과 그 다음에 K 행과 원소를 같게 놓아 A로부터 구한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A가 이제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이제 같게 만들어서 B 행렬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요 B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는 0이죠. 자, 0인데 자, 그래서 AK 정의에 따라서 A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근데 여기에 I와 K 번째가 지금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대치시키면 자, 다음과 같은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행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디터미넌트가 0이 돼요. 자,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게 어디에 이용되냐면 자, 인버스를 계산할 때 매트릭스 인버스를 계산할 때 활용이 됩니다. 자, 요 개념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게 전부 다 이제 AX는 B를 우리가 해서 X는 A의 인버스에 B 이렇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찾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팩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11 그 다음에 12, 13 그 다음 코팩타는 당연히 이제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만 코팩타를 3에 대한 코팩타로 전개를 한 거죠. 3, 1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3, 2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서로 다른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주면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 연산을 해주면 결국은 이제 0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버스를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여기까지 해서 논싱귤러를 찾아야 되는데 네 뒤에 보면 지금 어디까지 나중에 푸냐면 이런 형태로 풉니다. 연립방정식을 앞에서 우리가 로 오퍼레이션으로 구하는 것 대신에 인버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찾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크레머 룰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디터미넌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조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또 나중에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 개념을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은 우리가 랭크와 디터미넌트 오늘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오늘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를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질문해도 되고